예, 안녕하세요. 한미 협상이 타결됐죠. 그런데 이제 투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비중으로 보면 GDP 대비 비중으로 보면 EU의 6.3배고요. 일본의 1.5배입니다. 뭐 이대로 가면 삼성과 현차가 미국으로 이민 갈 판입니다. 이 회장이나 정 회장이 이민 가는 게 아니라 삼성과 현차라는 기업 자체가 이민 갈 판입니다. 트럼프는 과연 김정은 대신 리짜이밍과 통큰 빅딜을 치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같은 핫한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15% 조건으로 3,500달러 대미 투자, 관세 15%. 이건 일본 EU와 같은 수준이죠. 제가 이게 일본 EU와 같은 수준이 되면 우리는 살 길이 있다. 그럼 우리 경쟁 상대는 일본과 EU니까 이건 다행입니다. 근데 대미 투자가 3,500억 달러예요. 490조예요. 그리고 에너지 수입이 4년간 1,000억 달러인데 이거는 연간 250억 달러 수준이고 현재 연간 한 230억 달러 정도를 미국에서 들여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큰 부담이 아닙니다. 결국 이제 대미 투자가 문제가 되겠죠. 2주 내 한미 정상회담 하겠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에게 3,500달러를 주고 give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투자로 만들어진 기업들은 미국이 지배권을 행사한다. 이재명이 2주 이내에 미국을 방문해서 투자액에 대해 발표할 것이다. 이재명 네가 발표하라 이거지. 네 입으로. 이게 뭐 삼성, 현차 같은 세계 인류 기업 전체가 미국 이민 가는 프로젝트 아니냐. 한국이 잘하는 것은 몽땅 미국으로 가져와.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3,500억 달러 중에 1,500억 달러는 조선, 선박 건조, 유지 보수, 조선 기자재입니다. 조선업 이 관련 업종에 글쎄요. 한 200조 원이 투자된다? 그러면 이거는 어마무시한 얘기죠. 또 하나는 2천억 달러는 이제 뭐냐요?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입니다. 다 한국이 잘 나가고 있는 데들이죠. 이 투자의 비중이 GDP 대비 비중을 보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는데 2024년 GDP가 4조 300억 달러입니다. GDP 대비 비중은 13.6%입니다. EU는 6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EU가 살림이 커요. 그래서 2024년 GDP가 19조 4천억 달러입니다. 따라서 EU는 GDP 대비 비중이 3.1%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2024년 GDP가 1조 8천억 달러입니다. 이건 19.4%입니다. 일본의 1.5배, EU의 6배입니다. 6배가 넘죠.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 부탁 말씀 올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U와 그럼 일본은 왜 이렇게 우리보다 비중이 낮냐? 뭐 좋게 생각해 주면 미국이 탐내는 사업이 없거나 혹은 이미 엄청난 다국적 기업이거나 EU와 일본에 없는 것, 조선,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EU와 일본이 내세울 만한 회사가 없죠. 또 바이오 쪽은 이미 엄청난 다국적 기업이어서 파이저, 아스트라제네카, 뭐 바이오, 뭐 엄청난 다국적 기업이고 이미 거기에 미국 쪽 투자도 많이 돼 있고 피가 많이 섞여 있고 그런 것이 뭐 특별히 더 미국에 와서 뭐 할 만한 게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게 되면 미국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미 그 성숙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완전 이게 노회한 노령층 단계에 들어간 거대 기업들이어 갖고 한국이 딱 성장 속도나 성장 다이내믹이나 규모나 미국과 피를 섞기가 좋고 미국이 들여와 가지고 장악하기가 괜찮죠. 그래서 한국 쪽에 투자에 대한 푸시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고 리짜이밍이 역설적으로 그걸 수용을 한 겁니다. 리짜이밍이 그걸 수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삼성과 현차가 미국으로 이민 간다? 여기에는 쭉쟁이만 남는다? 껍데기만 남는다? 미국이 안고를 빼가는 거냐? 또 어떻게 다르게 생각을 하면 한미 관계가 이게 경제동맹으로 완전히 피가 섞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양날의 칼이에요, 이게. 한국 정치 문화가 병들면 삼성현차가 미국으로 이민 가죠. 뭐 노란 봉투법, 빨간 봉투법, 파란 봉투법 이런 거 만들어지면 결국 기업이 떠날 수밖에 없죠. 거꾸로 한국 정치 문화가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이 한미 간의 경제를 완전히 깊숙하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문화적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자기 언어, 자기 문자, 자기 음식, 자기 의복, 자기 주거, 자기 풍습, 이 풀세트를 다 갖고 있는, 특히 중국에 대항해서 2000년 동안 그 풀세트를 가지고 중국에 대항해서 아이덴티티 게임을 해온 데라서 자기 자신이 유지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그런 중간 규모의 미들 파워가 미국과 이렇게 전략적으로 깊게 피가 섞이면 이게 세상에 일찍이 존재한 바 없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동맹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그러니까 알짜 기업들이 다 미국으로 실제로는 이민 가버리고 우리는 빈 껍데기만 남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한미 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또 아주 그 기회가 큰 상태예요. 이런 이쯤 되니까 이제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징징거리고 울죠. 예, 전 중국 대사죠. 울부짖는 중국이죠. 리짜이밍 정부는 반중 극우를 단속해야 한다. 네. 그자들 때문에 한중 관계가 나빠졌다. 지난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25차 한중 지도자 포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리짜이밍이 되기를 원하는데, 리짜이밍이 된다고 해서 지금 리짜이밍이 대한민국을 납치는 했어요. 근데 몰고 갈 데가 없잖아. 근데 요번은 뭐냐면 일단 워싱턴을 향해서 몰고 간 거예요. 백기 들고. 그러니까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초조해지는 상황이죠. 제가 백모세 택시 3606탄에서 요즘 한국에서는 극우가 반중을 뜻한다, 반중은 극우다, 이런 거가 있는데, 싱하이밍이 반중 극우 이런 말을 하나요? 싱하이밍이 제 걸 봤나 봅니다. 뭐 간단해요.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 극우냐라고 묻고 싶은 거죠. 제가 한 7, 8개 질문을 던질게요. 6.25 때 사실상 주적 중공이었잖아. 이런 말 하면 극우입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중공이 300만 명을 파병해서 33개월 동안 싸웠습니다. 중공이 파병한 1950년 10월 말에는 인천 상륙작전에 의해서 북한 인민군이 붕괴한 시점이에요. 그 다음부터 주적은 중공군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최종 배후는 중국 아니야? 이런 말 하면 극우입니까? 팩트잖아. 베이징에서 신의주가 한 600-700km, 훌루다오, 거기가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 만드는 데인데, 거기가 신의주에서 30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북한은 중국의 바로 그 핵심, 그 보하이만, 바레만, 베이징, 산둥, 이거를 딱 마주하고 있는 군사 요충지란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모택동이가 입술이 없어지면 이빨이 시리다라고 말했겠어요. 자기의 보호 버퍼인데 중국이 미친 짓 한 거죠. 이런 버퍼에 관해서는 굉장히 안정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안정되게 고스란히 남아있어야 되는 고 위성국가의 핵과 미사일을 채워줘서 뒤에서 끈을 당기고 있는 거 아니야. 굉장히 위험한 물건을 채워줘서. 그러니까 중국이 상황을 언스테이블하게 만든 거예요.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중국이. 전략적 깊이, strategic depth라 그러죠. 거리. 이것이 필요했다면은, 그것이 절실하다면, 모택동의 순망치한 입술이 없어지면 이빨이 시리다라는 말을 자기들이 제대로 해석했다면 결코 북의 핵과 미사일을 채워주는 일은 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이런 황당한 짓 한 거 어디야? 중국 아니야? 이 말하면 극우입니까? 동아시아 서태평양, 메콩강, 인도 이런 데서 끊임없이 도발하고 전쟁 위험을 높이고 있는 게 중국 아니야? 이런 말 하면 극우예요? 글로벌 전체주의 쿼드, 크링크.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이끌며 규칙 기반 세계 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거 중국 아니야? 이런 말 하면 극우입니까? 미세먼지 대기오염 대부분 중국에서 오고 있다. 서해 해양오염 무지막지하게 일 저지르고 있다. 이런 말 하면 극우예요? 다음에 예를 들면 대만 해협을 그렇게 자꾸 군사적으로 위협하거나 남중국해를 위협하게 되면 결국 문제 터지고, 문제가 터지면 서태평양 동아시아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 수가 있다. 이런 말 하면 극우예요? 윤 대통령이 이 말했다가 중국한테서 엄청나게 비난당했잖아. 입 바른 소리를 하면 지들은 위협 협박을 하잖아. 윤석열이라는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조차. 중국이 자국민을 거의 불체자 취급을 하잖아요. 농민공. 후코우 혹은 후지. 후지는 호적이고요. 후코우는 호구입니다. 둘 다 같은 뜻이죠. 그래서 그 딱지가 항상 붙어 다니잖아. 자기가 셴젠에서 농민공으로 일을 하더라도 자기의 소속은 항상 예를 들면은 호북성 무슨 현 이렇게 소속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나중에 연금도 자기 소속에서 받아요.
여기선 영원한 이방인이야. 그리고 잠재적인 범법자죠. 현재적 범법자인데 실제로는 단속을 안 하고 있는 범법자죠. 왜냐면 자기 소속 지역이 아닌 곳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동운동하면은 너 고향에 가야겠다 보내는 거지. 일단 불법 상태를 일반적 상태로 만들어 놓고 마음에 안 들면은 그걸 불법이라고 내세워갖고 불이익을 주는 그런 상황으로 하니까 이걸 전 국민의 뭐 한 20, 30%를 불체자로 취급하고 있는 아주 잔혹한 시스템이거든요. 예를 들면 셴첸에서 일하는 한 사람은 호남성 출신,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간수성 출신, 감숙성 출신, 남녀 노동자가 만나서 애를 낳았다. 그러면 셴첸에 있는 공립학교를 못 보내요. 못 보냅니다. 이거 아주 잔혹한 내부 식민지죠. 거기다가 뭐 인터넷 다 통제하고 세뇌 감시 통제 처벌 극도로 디지털 레니니즘, 디지털 공산전체주의. 이거 어느 나라냐? 중국 아니야. 이런 말하면 그거예요. 자, 그럼 이런 7가지를 쭉 하면서 그래 나 중국 싫어. 반중이야. 중국 경계해야 돼. 반중이야. 그럼 그거예요? 나 이 자들 하여간에 이 사고방식 웃기는 자들이야. 만약에 반중의 극우라 그런다면 중국 공산당 전체는 반인류 범죄자 집단이에요. 반중의 극우건 아니건 간에 반인류 범죄적인 측면이 크지. 뭐 장기 적출까지 포함해서.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김정은 대신에 리짜이맨과 이제 빅딜하는 모드로 들어가는 건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워낙 우리가 이제 화가 나 있으니까 아이씨 미국이 그냥 관세 한 3, 40% 때려갖고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했죠. 까딱하면은 무기 연기 25% 계속 적용되면서 협상 연기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일본, EU와 동률의 관세를 적용받아야 된다. 같은 클래스니까. 그리고 그렇게 동률의 관세를 적용받으면 우리는 살 길이 있다.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저는 뭐냐면은 첫 번째 이게 리짜이민과 절대 빅딜이 아니에요. 경제, 군사 안보, 정치 정상화를 일단 분리한 겁니다. 완전 분리, 뭐 일단 분리. 이번엔 경제만 다룬 거예요. 이번에 주한미군 그 주둔비 분담금 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주둔비 분담금 그거 이번에 전혀 거론도 안 됐잖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프레드 플라이츠 같은 사람이 간접적으로 했지 실제 정부 사이드에 있는 사람은 언급을 안 했죠. 그러나 이 협상의 뉘앙스, 협상 과정 속에서 뉘앙스, 물밑에서 어떤 시그널이 오갔는지는 좀 우리가 뭐 알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안 드러나게 간접적으로 전두환 정부 신군부 때 DJ나 YS를 미국이 보호를 했거든요. 그걸 미국이 보호했다는 거 우리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DJ가 감옥에서 석방돼서 워싱턴을 갔을 때 덜레스 공항에 특별기를 타고 갔는데 덜레스 공항에 튀어나온 게 누구냐면 그 당시 민주당의 실제적 지도자 에드워드 케네디였어요. 그래서 어떤 물밑에서 절대로 내놓고 명시적으로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이 사람들. 나의 뭐 개인적 의견이다. 혹은 가설적으로 말하자면 hypothetically 뭐 이런 식으로 톤을 잡고서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흉악한 자들이라 리짜이밍 일당이 이걸 명시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걸 반미 선동에 써먹거든. 그래서 일단은 경제, 군사안보, 정치 정상화 이 셋을 아젠다를 분리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경제가 빅딜이 쳐졌다 그래서 군사안보상의 문제, 정치 정상화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 탄압이라든지 이런 걸 둘러싼 문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 두 번째,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만약에 30, 40% 관세, 뭐 25% 관세, 저는 25% 계속 그 상태로 무기 연기되는 수 있다라고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데 얘들 뻔하죠. 그러면 한국인 전체를 동원을 하겠죠. 그래서 반미 떼창을 시키겠지. 그런 싸움 할 필요 없다라고 미국은 느끼는 거죠. 그런 싸움해서 얘들이 착해질 놈들이 아니다. 그다음 미국 입장에서는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빅게임은 한국 정치 정상화가 아니에요. 빅게임은 중국 압박을 어떻게 강화하고 진흥화할 거냐. 또 다른 빅게임은 북한 급변 사태를 어떻게 유도하건 준비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평양 집단이 체제 매각에 나설 수 있다고. 고종과 이완용을 스승으로 삼고 그런 변화를 염두에 둘 때
리짜이밍 일당을 지금 당장 목을 조르냐 마냐, 또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상당수가 반미로 돌고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느낄 것 같은데. 그래서 요번에 결국은 한국 봐주긴 봐줘야 되는데 봐주는 대신에 그래 완전히 딱 그 겁을 줘가지고 무려 일본의 1.5배, EU의 6배에 달하는 무지막지한 투자를 끌어낸 거예요.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초일류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한국에 쭉쟁이만 남든지, 아니면 한국의 정치 문화가 중장기적으로 정상화되면서 한미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든지.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